엄마, 식당 이제 그만하시고 저한테 맡기세요. 그래도 40년 동안 운영한 곳인데. 제가 잘할게요. 엄마, 아버지는 이제 쉬세요. 매달 용돈도 넉넉히 드릴게요. 그래, 내가 하고 싶다니 믿어보마. 아버지와 상의해 볼게. 근데 엄마, 아파트도 제 앞으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대출받기가 좀 그래서요. 그래도 안 돼. 아파트는 둘째 주기로 했어. 평생 모은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월세 단칸방에서 쓸쓸히 늙어가는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처럼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면 좋은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얼마 전 한 할머니의 제보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서울 변두리의 한 복지관에서 만난 김순자 할머니. 그녀의 이야기는 제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습니다. 40년간 운영하던 식당이었어요. 젊었을 때부터 새벽 4시면 일어나서 장을 보고 밤 12시가 되어서야 문을 닫았죠. 남편과 둘이서 한 평 한 평 가게를 늘려가며 일했어요. 빚도 갚고 아이들 대학도 보내고 그렇게 우리 부부의 전부였던 식당이었는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이야기는 더욱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큰아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식당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우리가 일군 식당을 물려줄 수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죠. 작은 아들에게는 아파트를 한 채 줬고요. 우리는 월세 단칸방으로 나왔어요. 자식들이 잘 살길 바라는 마음에.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식당을 물려받은 후 큰아들 내외는 점점 연락을 끊었고 작은 아들은 아파트를 팔아서 사업을 한다더니 지금은 어디에 사는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명절에도 안 와요. 전화도 잘 안 받고 지금은 복지관에서 주는 도시락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어요. 남편은 그런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할머니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며 있으니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최상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그중 상당수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준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70세 이후에는 절대로 베풀면 안 되는 6가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아직 젊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꼭 이 영상을 부모님과 함께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더더욱 중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들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수많은 노인 상담 사례와 통계 자료, 그리고 실제 피해 사례들을 바탕으로 정리한 필수 지침들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왜 70세 이후에는 이 6가지를 절대로 베풀면 안 되는지 구체적인 이유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황금물이 될 것입니다. 70세 이후 절대해서는 안 되는 첫 번째, 바로 주거권 양도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오시는 게 어때요?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너희 집으로 가는 건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그래도 내 집인데 걱정 마세요. 저희가 잘 모실게요. 매달 용돈도 200만 원씩 드리고, 그래도 엄마 집이 편할 것 같은데. 앞으로도 엄마 집이에요. 그냥 도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매일 맛있는 것도 해드리고, 효도도 하고, 어머님 편하게 사시라고 하는 건데, 그래, 우리 아들 믿어볼게. 하지만 6개월 후에 아들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이제 독립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아이들 교육 때문에, 그리고 요양원이 좋더라고요. 이제 나이도 들었으니 아들하고 같이 살면 좋지 않을까. 어차피 물려줄 재산 미리 주면 뭐가 나쁘지. 자식들이 효도할 테니 걱정 없어. 하지만 현실은 매우 다릅니다. 서울시 노인복지관이 발표한 최근 통계를 보면 주거권을 자녀에게 양도한 노인 10명 중 6명이 5년 안에 그 집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비극 중 하나입니다. 지난달 저희 상담소를 찾아오신 이영숙 할머니,
평생을 모아 장만한 30년 살던 아파트를 큰아들 앞으로 바꿔준 지 1년 만에 월세 단칸방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30년 동안 모아온 추억이 담긴 집이었는데 이제는 그저 남의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이랬습니다. 엄마 이제 편하게 사세요. 저희가 잘 모실게요. 용돈도 매달 100만 원씩 드릴게요. 그렇게 달콤한 약속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자 용돈은 5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3개월 뒤에는 30만 원으로 밥값도 아닌 용돈을 주면서 엄마가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결국 1년이 되자 집을 팔아야겠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재산을 다 넘겨받고 나서 불과 1년 만에 나온 말들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것이 특별한 사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5년간 조사한 결과를 보면 노인 학대 사례 중 72.5%가 자녀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우리 아이는 달라고 믿었던 자녀들이었습니다. 부모님들의 신뢰를 저버린 자녀들의 배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서울에 사는 박영호 할아버지의 사례는 더욱 안타깝습니다. 30년 운영하던 상가, 건물을 자녀들에게 증여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매달 나오는 임대료로 편히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임대 수익을 자녀들이 가져가기 시작했고 결국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셨습니다. 길거리에서 만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들 잘 되라고 했는데 이제는 나를 아버지로도 안 봅니다. 대구의 한 요양원에서 만난 김말순 할머니의 사연도 참담합니다. 8억 상당의 주택을 자녀들에게 증여하고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2년도 채 되지 않아 요양원으로 보내졌고 자녀들은 이제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국노인복지관협회는 이렇게 강력히 경고합니다. 70세 이후에는 절대로 주거권을 양도하지 마십시오. 자식과 함께 살더라도 반드시 본인 명의를 유지하세요. 계약서에 종신거주권을 명시하더라도 소용없습니다. 법적 분쟁이 생기면 이미 늦습니다. 한 번 넘긴 재산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변호사들도 입을 모아 조언합니다. 주거권은 노후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아무리 신뢰하는 자녀라도 재산 증여는 70세 이후에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주거권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발생하는 걸까요? 왜 자녀들은 부모의 희생을 배신으로 갚는 걸까요? 70세 이후 절대해서는 안 되는 두 번째, 바로 사업자금 지원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아버지, 제가 사업 부상을 했는데요. 무슨 사업인데? 프랜차이즈 사업이에요. 요즘 뜨는 아이템인데 아버지 퇴직금만 있으면 대박 날 것 같아요. 그래도 그건 위험할 것 같은데. 아버지, 6개월만 기다려보세요. 2배로 늘려서 돌려드릴게요. 이런 기회 다시 없어요. 그래, 네가 하는 거니까 한번 믿어볼게. 1년 후에 아들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다 망쳤어요. 이제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이제 와서 내 퇴직금도 다 날리고 너는 도망가고 나는 이제 어쩌란 말이냐. 자식이 사업한다는데 도와주면 안 될까? 퇴직금이라도 줘서 한번 해보게 하자. 성공하면 우리도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대박 날 것 같은데. 하지만 통계청 자료를 보면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70세 이상 노인이 자녀의 사업자금으로 제공한 돈의 회수율이 3% 미만입니다. 97%는 그대로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매년 이 수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천의 최승호 할아버지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35년간 근무한 회사의 퇴직금 2억을 아들의 사업자금으로 주었습니다. 아들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아버지, 3개월만 기다려보세요. 3배로 늘려서 돌려드릴게요. 이렇게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순 없잖아요. 아버지 덕분에 우리 가족 인생 역전하는 거예요. 그로부터 1년, 아들의 사업은 실패했고 2억은 물론 집까지 날아갔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 후입니다. 아들은 빚쟁이들을 피해 사라졌고 할아버지는 지하철역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는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아들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은데 연락도 안 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시던 할아버지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부산의 한 노인복지관에서 만난 박순자 할머니, 자녀 셋에게 각각 1억씩 사업자금을 주었습니다. 다들 열심히 하니까 잘 될 거라 믿었어요. 큰딸은 카페, 둘째는 식당, 막내는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잘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세 자녀 모두 실패했고 그 과정에서 추가 빚보증까지 서게 되어 결국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습니다. 자식들 욕심에 내가 다 망쳤어요. 서울 강북구에 사시는 김영수 할아버지의 사례는 더욱 안타깝습니다. 40년간 운영하던 가게를 팔아 사억을 마련했습니다. 아들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다며 돈을 요구했고 그렇게 평생 모은 돈을 주었습니다. 프랜차이즈라 실패할 리가 없다던 아들의 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6개월 만에 가게는 문을 닫았고 보증금도 날아갔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후였습니다. 아들은 술만 마시며 폭언과 폭력을 일삼았고 결국 아버지를 요양원으로 보냈습니다. 요양원에서 만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 잘 되라고 했는데 이제는 원수가 됐네요. 금융감독원의 분석 결과를 보면 60대 이상 노인이 제공한 사업자금의 90% 이상이 1년 내에 소멸된다고 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이후입니다. 자녀들은 실패의 책임을 부모에게 돌립니다. 왜 더 일찍, 더 많이 지원해주지 않았냐 하며 부모가 제대로 도와주지 않아서 실패했다고 원망합니다. 가정법률상담소의 통계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사업 실패 후 부모를 학대하는 자녀가 78%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중 45%는 심각한 폭력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노인복지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사업 실패는 곧 가족관계 파탄으로 이어집니다. 자녀의 사업 요구는 단호히 거절하세요. 성공 가능성이 높아 보여도 70세 이후에는 절대 사업 자금을 지원하면 안 됩니다. 한 번의 결정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좌우합니다. 실제로 서울시 노인상담센터의 통계를 보면 노인 빈곤의 주요 원인 1위가 자녀 사업 지원이었습니다. 2위는 보증인 피해, 3위가 주거권 양도였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전체 노인 빈곤의 82%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전국은행연합회도 강력히 경고합니다. 노인층 자녀 사업자금 지원은 100% 실패로 이어집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거절뿐입니다. 자녀가 진정 사업 능력이 있다면 스스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은행에서도 대출해주지 않는 사업을 왜 부모가 지원해야 합니까? 법률 전문가들의 조언도 있습니다. 사업자금 지원은 빈곤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가정 폭력의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한 번 주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첫 거절이 어렵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70세 이후 절대해서는 안 되는 세 번째, 바로 보증인 서기입니다. 엄마, 제가 좋은 카페 자리를 봤는데 보증금만 서주시면 돼요. 보증금이 얼마나 되는데? 3억이요. 엄마 집만 있으면 은행에서 대출도 해준대요. 6개월만 지나면 장사가 잘 돼서 바로 갚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그건 위험할 것 같은데. 엄마, 제발요. 이번 기회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울지 마. 알았다. 엄마가 도와줄게. 이제는 전화도 안 받고 보증금도 떼이고 집까지 경매로 넘어가는데 내가 왜 그때 거절하지 못했을까요? 자녀의 전세 보증만 서주면 된다는데, 은행 대출 보증인만 서주면 된다는데, 이런 생각으로 시작된 비극적 사례들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통계 자료를 보면 70세 이상 노인의 보증인 피해액이 연간 8천억을 넘는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중 72%가 자녀로 인한 피해라는 점입니다. 대전의 박명자 할머니 사례입니다. 자녀의 전세 보증을 섰다가 3억의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전세 보증금 2억만 보증을 서달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은행 대출 보증도 요구하더라고요. 거절하자 무릎까지 꿇었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자녀는 전세금을 전부 빼서 사업자금으로 써버렸고 그렇게 시작된 사업은 6개월 만에 실패했습니다. 은행 대출금도 갚지 못했고 결국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부산의 김철수 할아버지는 더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세 자녀의 보증을 모두 서주었다가 총 8억의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자식이니까 믿었죠. 보증만 서주면 된다고 해서 지금은 새벽 시장에서 박스를 줍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한국금융원의 최근 5년간 분석 결과입니다. 노인층 보증 피해는 100% 가족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녀가 95%, 사위나 며느리가 5%를 차지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의 보고서는 더 암담합니다. 보증 피해를 입은 노인의 65%가 노숙자나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더 슬픈 것은 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후에도 자녀들과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입니다. 서울의 한 요양원에서 만난 이정숙 할머니. 딸의 카페 보증금 3억만 보증을 서달라고. 그것 때문에 집과 땅이 다 경매로 넘어갔어요. 이제는 딸도 연락을 끊고 손주 얼굴도 못 보고. 금융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70세 이후에는 어떤 경우에도 보증을 서면 안 됩니다. 자녀가 아무리 눈물로 호소해도 단호히 거절하세요. 보증은 곧 빚이 되고 빚은 곧 파멸이 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통계도 충격적입니다. 노인 보증 피해의 78%가 자녀와의 관계 단절로 이어졌습니다. 즉, 돈도 잃고 자식도 잃는 이중의 비극이 된다는 뜻입니다. 한 은행 지점장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은행에서도 대출해주지 않는 사람에게 왜 부모가 보증을 서야 합니까? 자녀가 보증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이미 위험 신호입니다. 한 번의 거절이 평생의 후회를 막을 수 있습니다. 보증 피해, 노인의 68%가 우울증을 겪고 29%가 자살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한 번의 보증이 가족의 파멸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70세 이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네 번째, 바로 금융상품 가입입니다. 엄마, 제가 아는 친구가 좋은 투자 상품을 소개해줬어요. 원금은 무조건 보장되고 수익률도 연 15%래요. 그래도 이 나이에 투자는 좀. 제 친구가 은행에서 일하는데 이런 기회는 다시 없을 거래요. VIP 고객한테만 주는 상품이라던데. 근데 왜 엄마한테 권하는 거야? 엄마도 좋은 거 하셨으면 해서요. 평생 고생만 하시다가 이제라도 돈 좀 벌으시라고. 제가 다 알아봤어요. 그래. 엄마가 너 믿고 한번 해볼게. 2년이 지난 지금은 4억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졌네요. 이제 자식도 돈도 모두 잃었어요. 노후 대비 상품이라는데, 원금이 보장된다는데, 자녀가 추천하는 건데, 이런 말에 현혹되어 피해를 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최근 발표를 보면 70세 이상 노인 대상 금융사기 피해액이 연간 1조 2천억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중 65%가 자녀나 친척의 권유로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수원의 장미영 할머니 사례입니다. 평생 모은 5억을 자녀가 권한 투자 상품에 넣었다가 전액 손실했습니다. 아들이 은행에서 일하는 친구가 추천했다고. 원금은 절대 손실 날 일 없다고 했는데 지금은 청소를 하시며 생활하고 계십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 후입니다. 아들은 엄마가 투자한 거지, 내가 한 게 아니다라며 책임을 회피했고 이후 연락도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돈도 잃고 자식도 잃었네요. 대구의 한 실버타운에서 만난 최영수 할아버지. 퇴직금 3억을 자녀가 소개한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하루 만에 90%가 폭락했습니다. 딸이 믿을 만한 정보라고 큰 돈 벌 수 있다고 했는데 결국 우울증으로 요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금융범죄수사대의 통계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노인 대상 금융사기의 73%가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런 마음이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서울의 박순애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식이 소개해준 거라 의심도 안 했어요. 1년 만에 2억이 다 사라졌어요. 이제는 자식 얼굴도 보기 싫고 살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금융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70세 이후에는 절대로 새로운 금융상품에 가입하지 마세요. 원금 보장, 확정 수익 이런 말은 모두 거짓입니다. 특히 자녀가 권하는 투자는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은행연합회의 경고도 있습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의 90%는 사기입니다. 수익률이 좋아 보이는 것일수록 더 위험합니다. 자녀의 권유라도 무조건 거절하세요. 노인복지상담소의 통계도 심각합니다. 금융사기 피해 노인의 85%가 우울증을 겪고 35%가 자살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는 충격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70세 이후의 재산은 은행 정기예금으로만 관리하세요. 수익률이 낮아도 원금이 보장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녀가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고 해도 절대 가입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다섯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70세 이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다섯 번째, 바로 대리수령입니다. 엄마, 이제 은행 가시기 힘드시죠? 제가 대신 관리해 드릴게요. 글쎄, 그래도 내가 알아서 하는 게 매달 연금 받으러 가시기도 힘드실 텐데 제 통장으로 받으면 편할 것 같은데 약값이랑 생활비도 제가 다 챙겨 드릴게요. 내가 그렇게 해준다면야. 통장이랑 도장만 주시면 돼요. 비밀번호도 알려주시고요. 지금은 쌀 살 돈도 없고 약값도 없고 아들은 연락도 안 되고 내가 왜 그때 통장을 줬을까요? 통장 관리가 힘드니 자녀가 대신 해준다는데, 연금을 자녀 통장으로 받는다는데, 이런 제안에서 시작되는 비극적 사례들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통계를 보면 70세 이상 노인의 연금 대리 수령 피해가 연간 6천억을 넘는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금액이 매년 30%씩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광주의 김말순 할머니 사례입니다. 매달 180만 원씩 나오는 연금을 아들 통장으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가기가 힘들다고 아들이 대신 관리해 준다고 했는데 1년이 지난 후 통장을 확인해 보니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더 슬픈 것은 그 이후입니다. 아들은 다 엄마 약값으로 썼다고 거짓말을 했고 실제로는 도박에 모두 탕진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복지관 급식으로 연명하고 계십니다. 대전의 박영수 할아버지는 더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월 250만 원의 연금과 임대 수입을 딸에게 맡겼다가 2년 만에 7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딸내미가 알아서 해준다고 해서 통장 비밀번호도 다 줬더니 결국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달방에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노인보호센터의 분석 결과입니다. 대리 수령 피해 노인의 98%가 기초생활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중 42%는 영양실조로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의 한 요양원에서 만난 이정숙 할머니. 연금 통장을 딸에게 맡겼더니 처음엔 용돈도 주고 잘 해줬는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도 안 되고 지금은 요양원비도 못 내고 있어요. 복지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통장 관리는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통장을 맡기는 순간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연금이나 임대 수입은 절대로 대리 수령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금융범죄 수사대의 통계도 충격적입니다. 대리 수령으로 시작된 착취가 결국 문서 위조와 사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65%에 달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노인복지과의 경고도 있습니다. 한 번 대리 수령을 허용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편의를 봐준다고 해도 통장은 반드시 본인이 관리해야 합니다. 은행 방문이 어려우면 거동이 가능한 날을 정해 한 번에 처리하세요. 그렇다면 마지막 6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70세 이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6번째, 바로 의료임권 양도입니다. 엄마, 이제 거동도 불편하시고 의료 결정은 제가 다 해드릴게요. 아직은 내가 할 수 있어. 나중에 치매나 큰 병 걸리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미리 의료임장에 서명만 해주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내가 그렇게 해준다면야. 6개월 후 요양병원에서 아들에게 아들, 너무 아파라. 큰 병원 좀. 어머니, 동네 의원에서 파스만 붙이세요. 큰 병원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제발. 너무 아파서 못 견디겠어. 돈 아끼려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아프면 자녀가 알아서 치료해준다고, 의료권을 자녀에게 맡기면 편할 것 같다고, 이런 생각이 가장 큰 비극의 시작이 됩니다. 국립의료원 조사 결과입니다. 의료임권을 자녀에게 넘긴 노인의 76%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중 45%가 방치되거나 요양원에 강제 입소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이런 수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최영철 할아버지 사례입니다. 자녀에게 의료임권을 맡겼다가 큰 병원 치료는커녕 동네 의원도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든다며 동네 작은 병원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결국 수술 시기를 놓쳐서 하반신 마비가 왔어요. 지금은 요양병원 한쪽 구석에서 홀로 지내고 계십니다. 더 안타까운 사례가 있습니다. 부산의 박수님 할머니, 치매 초기에 의료임권을 딸에게 맡겼습니다. 딸이 잘 해줄 줄 알았는데 결국 시설에 보내졌고 재산은 모두 딸이 처분했습니다. 이제는 면회도 오지 않아요. 요양원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할머니는 매일 창밖만 바라보며 딸의 이름을 부르신다고 합니다. 대구의 김영호 할아버지는 더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의료의임권을 아들에게 맡긴 후 심각한 통증이 있어도 병원에 가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병원비 아끼자며 진통제로만 버티라고 결국 말기암이 되어서야 발견되었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의료법학회의 분석입니다. 노인 의료방임 사례의 72%가 자녀에 의한 것이었고 그중 대부분이 의료의임권 양도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재산이 있는 노인일수록 자녀들이 의료비를 아끼려 한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의료의임권은 생명과 직결됩니다. 자녀에게 맡기는 순간 여러분의 생명이 타인의 손에 놓이게 됩니다. 특히 재산이 있는 노인일수록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재산 상속을 빨리 받기 위해 의료적 방치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전문가들도 강조합니다. 의료의임권 양도는 곧 생명권 포기와 같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잘할 것 같아도 반드시 본인이 보유해야 합니다. 응급 상황을 대비해 신뢰할 수 있는 의료진을 미리 정해두세요. 필요하다면 공공의견인 제도를 활용하세요. 노인의료복지협회의 통계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의료의임권 양도 후 1년 내 사망하는 비율이 일반 노인의 3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돈 들어가는 치료는 미루고 값싼 약으로 대체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특히 말기 암 환자의 경우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 생존율이 크게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의료윤리위원회의 권고사항도 있습니다. 의료의임권은 절대로 자녀에게 주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신뢰할 수 있는 의료진과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하세요. 응급 상황에 대비한 병원비는 반드시 별도 계좌로 관리하세요.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필수입니다. 오늘 우리는 70세 이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6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거권 양도, 사업자금 지원, 보증인 서기, 금융상품 가입, 대리수령, 그리고 의료의임권 양도. 이 6가지는 수많은 노인들의 눈물로 쓰여진 교훈입니다. 우리 자식은 달라. 이번만 도와주면 나중에 잘 해줄 거야. 이런 생각들이 수많은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노인 빈곤의 75%가 자녀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노인 학대의 68%가 자녀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대부분이 믿었던 자식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70세 이후의 재산 관리는 절대적으로 본인이 해야 합니다. 자녀와 함께 살더라도 경제권은 반드시 분리해야 합니다. 노후 준비의 가장 큰 적은 자녀에 대한 과도한 신뢰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지금 이 순간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요구할 때가 아닌 지금 이 순간이 선을 그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재산 관리를 도와주신다면 반드시 투명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노인 빈곤율 세계 1위, 노인 자살률 세계 1위,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면 매주 업로드되는 노후 준비 꿀팁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음의 지혜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황금빛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이 손발이 자꾸 시려우니 내 몸도 이제 다 된 거지 뭐. 한번 넘어지면 큰일이라더니 요즘은 걷는 것도 무섭네. 올 겨울만 잘 버티면 다행이지. 다음 겨울엔 더 힘들겠지. 사람이 오래 산다고 다 잘난 건 아닌데 그래도 나름 괜찮게 버텼지 싶네. 아버지가 이제 오래 살았으니 만족한다고 하실 때 나는 도망치듯 자리를 피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이 너무 두렵고 내가 더 잘해드리지